문제 1번 요양보호사의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잠복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2번 3개월마다 결핵 진단검사를 받는다. 3번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소각한다. 4번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5번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정답은 5번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5번이 요양보호사가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은 잠복결핵은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접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2번 3개월마다 결핵 진단검사, 결핵은 의심이 됐을 때 검사를 받아보셔야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고요. 3번 결핵 대상자 입었던 옷은 소각할 필요가 없죠. 옷은 햇빛에 말리면 일광소독을 하면은 수분 내에 사멸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4번 돌보기 전에 이렇게 약을 미리 복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5번 빼고 다 틀렸네요. 문제 2번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영양 보조제에 의존한다. 2번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3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4번 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한다. 5번 매 시간 고강도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한다. 정답은 3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3번이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부조 제도는 1번 국민연금제도, 2번 고용보험제도,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정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적부조제도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공부할 때 공적부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4번 골라주시면 되고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은 사회보험제도가 되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 야간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2번 장기요양급여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3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4번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정답은 4번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번 장기요양 기간은 급여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한다.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 기관이 부담한다. 정답은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2번이 여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은 뭐가 틀렸죠?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이렇게 하겠죠. 3번은 장기요양 기간은 급여 비용을 어디에 청구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해야겠죠. 그리고 4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관에 지급을 해야겠죠. 5번은 어떻게 됩니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 기관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문제 6번 가족이 일방적으로 전기와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1번
자기방임, 2번 경제적 학대, 3번 정서적 학대, 4번 신체적 학대, 5번 언어적 학대. 정답은 4번 신체적 학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기와 수도를 끊어 단절시켰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대상자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신체적 학대예요. 꼭 때리고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괴롭히고 학대를 하는 것만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 전기, 수도, 가스 그리고 원치 않는 노동을 시키거나 대상자를 못 돌아다니게 감금시키거나 그런 것들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7번.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한다. 2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3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한다. 4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5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정답은 2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2번이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우리 누구죠? 요양보호사를 지원해 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편에서 도와주는 곳이다 라고 했죠. 5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요양보호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학대받은 노인분들 도와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여기에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 관계 해유. 이것은 어떤 성희롱 유형인가요? 1번 시각적 성희롱, 2번 언어적 성희롱, 3번 육체적 성희롱, 4번 사회적 성희롱, 5번 위계적 성희롱. 정답은 2번 언어적 성희롱.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1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 2번 위산 분비 감소, 3번 지방 흡수 증가, 4번 타액 분비 증가, 5번 칼슘 흡수 증가. 정답은 1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 1번이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2번을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질문 자체는 간 기능의 변화를 물어봤기 때문에 간의 역할은 약물 대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감소된 거고, 위산 분비 감소는 노화로 인한 소화기계 변화가 무엇이냐 했을 때가 또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 10번.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2번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3번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5번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4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4번이 설사는 장 기능이 활발하고 너무 증가해서 나타나는 배변 양상이죠. 그래서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어떤 음식이라던가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고섬유질 음식은 변비에 좋은 음식이죠. 그래서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게 설사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고, 1번은 복근 강화 운동, 이거는 변비 예방 운동이 되겠죠. 2번은 이것도 역시 장 운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3번의 우유는 변비, 이것도 역시 장 운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설사할 때는 조금 줄여주시거나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의 지사제는 처방을 받아 복용을 하는 거지 이렇게 초기부터 요양보호사가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11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폐활량 증가, 2번 손모운동 증가, 3번 폐포의 탄력성 증가, 4번 기침 반사 감소, 5번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정답은 4번 기침 반사 감소. 4번이 노화에 따른 호흡기의 변화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 폐활량이 감소되고 섬모 운동도 잘 안 되고 3번 폐포의 탄력성도 많이 탄력이 줄어들고 5번은 코 점막의 건조함이 증가되어서 코 비염이나 그리고 불편함이 많이 생긴다라고 했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2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골반이 좁아진다. 2번 추간판이 얇아진다. 3번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4번 인대 탄력성이 증가한다. 5번 허리의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정답은 2번 추간판이 얇아진다. 2번이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추간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척추 디스크를 말해요. 그게 얇아짐으로써 노화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키가 좀 줄어드는 그런 양상이 보인다라고 했죠. 골반이 넓어진다 이렇게 해야 되고 3번 근긴장도가 감소하고요. 4번 인대 탄력성도 감소하게 되겠죠. 5번은 허리의 피하 지방은 증가해요. 둔부와 허리의 피하 지방은 증가하고 피하 지방이 감소하는 데는 팔다리, 팔 그리고 다리가 어때요? 피하 지방 얇아진다,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1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보기를 잘 보세요. 첫 번째, 주의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함. 두 번째,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됨. 세 번째, 대체로 회복됨. 이거는 어떤 것을 설명하는 건가요? 1번 선망, 2번 파킨슨병, 3번 척수 손상, 4번 추간판 탈출증, 5번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1번 선망,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눈부심이 증가한다. 2번 결막이 두꺼워진다. 3번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번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5번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정답은 1번 눈부심이 증가한다. 1번이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2, 3, 4, 5번은 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결막이 얇아진다 해야겠죠. 3번은 각막 반사가 감소된다 라고 해야겠죠. 4번은 눈물의 양이 적어져요.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되겠고요. 5번 동공의 크기가 축소된다 하니까 작아진다 라고 해야 됩니다. 문제 15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65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다. 2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등록기간에 연동된다. 3번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이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5번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정답은 5번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또 어떤 것이 공급이 되나요? 통증 완화를 위한 약, 그러니까 진통제 같은 거나 그리고 산소 공급 이런 것은 공급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자, 그럼 1번은 65세가 아니라 19세 이상부터 작성할 수가 있다. 그리고 2번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 안 된다고 돼 있어요. 3번 연명의료 중단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 시행 안 되죠. 심폐소생술이라던가 인공호흡기라던가 체외시술, 수혈 그리고 항암제 이런 것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으면 시행하면 안 됩니다. 4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이후에는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문제 16번. 다음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음. 진단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음. 자, 이건 어떤 적응 단계인가요? 1번 부정, 2번 분노,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수용. 정답은 1번 부정이 정답이 되겠죠.
자신이 말기암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병원이 잘못 진단을 했어. 다른 큰 병원으로 가보자 하면서 또 검사를 해봐요. 그랬을 때도 역시 같은 결과. 이거는 부정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 17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함께 생선 가시를 바른다. 2번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3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4번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번 식탁 위에 소금을 놔두고 간을 스스로 맞추게 한다. 정답은 3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3번이 치매 대상자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의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틀니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헐렁거리고 느슨해요. 근데 밥을 먹다가 이게 목 안으로 넘어가면 질식해서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빼고 식사를 하게 한다. 이게 정답이 되고요. 1번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있으시더라고요. 대상자와 함께 생선가시를 바른다. 이게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미리 다 생선가시를 발라놓고 갖다 드리면 바로 식사할 수 있게 해준다예요. 치매 대상자는 생선가시 이런 세세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18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등받이가 없는 변기를 준비한다. 2번 변기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3번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4번 양쪽 발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변기에 앉힌다. 5번 배설 시 소리가 나지 않게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한다. 정답은 3번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등받이가 있는 거야 되고요. 2번은 변기 앞에 작은 매트 아니죠. 변기 밑에 작은 매트가 아니라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3번은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는 게 아니라 발바닥이 또는 발이 바닥에 닿아야 된다. 5번은 배설 시 소리가 나지 않게 여긴 맞지만 주변 환경 조용하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TV를 켜거나 음악을 틀거나 시끄럽게 해서 대상자가 민망하지 않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19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다라 한번 읽어볼게요. 가.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워준다. 나. 왼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다.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라. 오른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자, 가나다라 1, 2, 3, 4, 5 순서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 먼저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바지 벗길 거잖아요. 그리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야 바지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가 먼저, 다가 두 번째. 그 다음에 벗긴대요. 벗긴다 했으니까 어디 먼저? 건강한 쪽 먼저. 오른쪽이 마비니까 왼쪽을 먼저. 나가 먼저. 마지막 마비된 쪽. 이렇게 해서 가다 나라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0번. 다음 그림과 같이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2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3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뒷걸음으로 내려간다. 4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정답은 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휠체어 이렇게 내려갈 때는 무조건 뒤로 돌려 내려가야 되고요. 몸무게가 무거울 때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가면 좀 안정성 있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서서 균형을 잡는 연습을 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왼쪽에 서서 지지해준다. 2번 가슴에 보행벨트를 착용하고 서 있게 한다. 3번 오른손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고 서 있게 한다. 4번 허리를 15도 앞으로 숙인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5번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을 이동하며 준비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을 이동하며 준비 운동을 하게 한다. 5번이 대상자 균형 잡는 연습을 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왼쪽이 건강한 쪽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오른쪽에 서서 마비된 쪽을 지지해줘야겠죠. 보행 벨트는 허리에 차야 되고, 그리고 3번 오른쪽은 건강한 쪽이 아니라 마비된 쪽이잖아요. 왼손으로 잡아야 되고 숙인 상태를 유지하면 안 되겠죠.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2번. 복지 연구 중 다음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적절한 것은, 자, 그림을 보면 이게 목욕 리프트예요. 1번 등받이가 고정된 것, 2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3번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4번 철제로 만들어진 것, 5번 콘센트의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정답은 2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2번이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23번. 시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변 환경을 수시로 바꾸어 활력을 준다. 2번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한다. 3번 치매 증상이 호전되면 약물 용량을 줄여준다. 4번 사소한 것이라도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돕는다. 5번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라 설명한다. 정답은 2번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치매 대상자가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과식을 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2번 배가 고픈지 먹고 싶은 간식이 있는지 물어본다. 3번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4번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따러 함께 나가자고 한다. 5번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하면 식사 제공을 중단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 4번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따러 함께 나가자고 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5번.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 깬 치매 대상자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2번 콩 고르기를 하게 한다. 3번 근력 운동을 하게 한다. 4번 적정 실내 온도를 조절해 준다. 5번 내일 낮잠을 자면 된다고 말해준다. 정답은 4번 적정 실내 온도로 조절해 준다. 4번이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번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콩 고르기를 하게 되면 되게 집중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잠이 깨요. 그래서 이게 집중하는 놀이나 일 이런 것은 하면 안 돼요. 운동도 해서 안 돼요. 그렇죠? 자기 전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 26번.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2번 화제를 자주 바꾸어 가며 이야기한다. 3번 친근감을 주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4번 부정적인 감정을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5번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정답은 1번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번이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17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장뼈 하단에 칼돌기를 압박한다. 2번 가슴이 3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3번 분당 6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4번 매 압박 시마다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5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15대 1로 한다. 정답은 4번 매 압박 시마다 가슴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4번이 심폐소생술 할 때 가슴 압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 복장뼈 하단을 누르면 안 되겠죠. 이게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휘어지게 되면은 내장을 찌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번 가슴이 5cm에서 6cm 정도 눌릴 정도로 해야겠죠. 3번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5번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15대 1이 아니라 30대 2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8번. 다음 중 자동 심장 충격기의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1번 인공호흡을 한 후, 2번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 직전, 3번 전원을 켜자마자, 4번 패드를 부착한 직후, 5번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 정답은 5번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에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죠. 누르기 전에 주변에 환자로부터 주변에 떨어져 있는지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눌러야 됩니다. 살이 붙어 있으면 그 사람도 감전이 될 수가 있어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2번 노인 학대 피해 노인에게 장기 숙식을 제공한다. 3번 노인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성면 후견자를 지정한다. 4번 노인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5번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정답은 5번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2번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3번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전문조사를 한다. 4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5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공한다. 정답은 1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이것이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2번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동의가 아니죠.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3번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 기관의 직원이 아니라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4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판정을 하는 게 아니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그리고 5번은 요양보호사가 아니죠.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공하게 되고 대상자는 이 장기요양 인정서를 기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증상이 악화되어 서서 대변을 보는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식사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2번.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3번. 강으로 데려가 기저귀를 채운다. 4번.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5번. 제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시설 입소를 유도한다. 정답은 4번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단기보호, 2번 특례요양비, 3번 가족요양비, 5번 주야간보호, 5번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은 5번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 시설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노인 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2번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3번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한다. 4번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번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정답은
2번,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2번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이거는 경제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경제적. 그 다음에 3번은 신체적 학대죠. 신체적. 그 다음에 4번은 임금. 이것도 역시 경제적 학대에 해당이 되고요. 5번은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 생활비는 경제적 학대가 아니라 용돈, 종교활동비 이런 것은 방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방임은 의식주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고 그 생활비를 제공 안 하는 것은 방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복지 원칙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건강한 노인이 은퇴 후 일자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였다. 이것은 어떤 노인 복지 원칙인가요? 1번 독립의 원칙, 2번 존엄의 원칙, 3번 평등의 원칙, 4번 보호의 원칙, 5번 통합성의 원칙. 정답은 1번 독립의 원칙이 정답이 되겠죠. 보기를 보면은 일자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했다. 문제 7번 요양보호사의 임금 구성 항목과 취업 규칙을 명시하도록 규정해 놓은 법은 1번 근로기준법, 2번 국민건강보험법, 3번 산업안전보건법, 4번 사회보장기본법,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은 1번 근로기준법이 요양보호사 임금 구성 항목과 취업 규칙을 명시해 놓은 법이 되겠습니다. 1번이죠. 문제 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자, 보기를 보면요. 자신감이 저하된다. 그리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진다. 이건 어떤 심리적 특성인가요? 1번 조심성의 증가, 2번 착심의 증가, 3번 외향성의 증가, 4번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5번 생애에 대한 회고의 경향. 정답은 1번 조심성의 증가. 1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자신감이 저하되어 조심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9번.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감의 통증이 완화된다. 2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3번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에 저림 감각이 있다. 4번 손바닥으로 서로 맞대면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 5번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있다. 정답은 2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조금 괜찮아진다라고 돼 있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경증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보기를 잘 보세요. 과일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말해보기. 미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해보기. 1번 계산력, 2번 통제력, 3번 친화력, 4번 수능력, 5번 언어 능력. 정답은 5번 언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과일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과일들 말해보세요. 미음자로 시작하는 단어들 언어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읽으면서도 답을 쉽게 풀으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 11번. 위염으로 명치 부위의 통증과 구토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1번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번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 3번 처방받은 제산제 복용을 중단한다. 4번 양손으로 상복부를 밀어 올린다. 5번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답은 5번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5번이 위염하고 있었을 때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인플루엔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야외 활동을 권장한다.
1번 야외 활동을 권장한다. 2번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 3번 치료제로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4번 운동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5번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받게 한다. 정답은 2번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 2번이 인플루엔자 대상자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심근의 두께 감소, 2번 심근의 탄력성 감소, 3번 심박동수 증가, 4번 최대 심박출량 증가, 5번 말초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정답은 2번 심근의 탄력성 감소. 2번이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이 되겠죠. 1번 심근의 두께는 커진다. 그리고 3번 심박동수는 감소된다. 4번도 증가가 아니라 심박출량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5번 혈액순환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감소된다. 문제 14번. 손해가 손상되어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번 기억력이 저하된다. 2번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3번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4번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5번 시야의 한쪽 귀퉁이가 어둡게 보인다. 정답은 3번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3번이 손해가 손상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운동 실조증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15번. 안압 상승으로 시야가 좁아지며 앵구 통증과 시력 상실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1번 녹내장, 2번 백내장, 3번 백막염, 4번 결막염, 5번 황반변성. 정답은 1번 녹내장이 안압 상승으로 시야가 좁아져서 시력이 상실돼. 그래서 시각장애가 될 수가 있다 했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6번. 도파민 부족으로 동작이 느려지고 안정 시 떨림이 발생하는 질병은 1번 선만, 2번 뇌수막염, 3번 파킨슨병, 4번 혈관성 치매, 5번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3번 파킨슨병이 정답이 되겠죠. 도파민 부족으로 동작이 느려지고 특히 안정시 떨림 이런 말 나오면 파킨슨 질병이 되겠습니다. 문제 17번.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로 오는 것은 1번 공복혈당 감소, 2번 인슐린 민감성 감소, 3번 기초대사율 증가, 4번 갑상선 기능 증가, 5번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 증가. 정답은 2번 인슐린 민감성 감소가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로 오른 것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 공복혈당,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혈당이 올라가요. 그리고 3번 기초대사율은 감소되고 갑상선 기능이 증가된 게 아니라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5번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되어 있죠. 문제 18번. 재가 방문 후 요양보호사가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번 이불 빨랫감이 세탁실에 있다. 2번 유통기한 임박한 유제품이 냉장고에 있다. 3번 거실 형광등이 깜빡거린다. 4번 대상자의 방문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다. 5번 대상자의 자녀가 오랜만에 방문하였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방문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다. 4번이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나머지는 굳이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 19번.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상 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 2번 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올려준다. 3번 영양액을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4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5번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감을 제거한다. 정답은 1번 침상 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 1번이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2번 구토를 하면 영양액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멈춰야 잠그고 보고하셔야 되겠죠. 3번 영양액은 체온과 같은 온도로 비슷한 온도로 해주시고요. 4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잠궈야 돼요. 아예 멈춰야 됩니다. 5번 주입 중 영양이 역류되면 비관을 제거하거나 쌤들이 밀어 넣으면 안 됩니다. 문제 20번 시설에서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2번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 3번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번 오염된 기저귀는 겉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5번 대상자가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리게 하여 기저귀를 교환한다. 정답은 4번 오염된 기저귀는 겉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번이 기저귀 교환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21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춰 조절해야 하는 부분은 번호를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 라 바로 발 받침이 정답이 되겠죠. 다리 길이에 맞춰서 키가 크신 분은 더 내려주고 다리가 짧으신 분은 이거 올려줘서 다리가 발을 받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 22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를 잡아야 되냐? 1번 겨드랑이와 가슴, 종아리와 발목 2번 겨드랑이와 가슴, 넉다리와 발목 3번 겨드랑이와 팔, 넉다리와 종아리 4번 등과 허리, 종아리와 발목 5번 등과 허리, 넉다리와 발목. 정답은 3번 겨드랑이와 팔은 이 사람이 잡고 이 사람은 넉다리와 종아리를 잡아서 침대로 옮기셔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문제 2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 다라 마 읽어보겠습니다. 가 대상자에게 이동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나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어 발을 바닥에 내리게 한다. 아 왼쪽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라 대상자의 오른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준다. 마 왼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정답은 2번. 먼저 대상자에게 이동 방법에 대해 설명해야겠죠. 그 다음 바로 밑에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어 발을 바닥에 내리게 한다. 이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오른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 주고요. 왼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왼 다리에 건강한 쪽이죠.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바닥으로 옮기는 거, 앉혀 놓는 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번을 골라주셔야 돼요. 문제 24번.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거실 출입구에 문턱을 설치한다. 2번 다리 간격이 좁은 식탁을 사용한다. 3번 몸이 충분히 잠기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4번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5번 현관 조명은 현관 밖과 발밑을 비출 수 있게 설치한다. 정답은 5번 현관 조명은 현관 밖과 발밑을 비출 수 있게 설치한다. 5번이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5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방금 식사를 하고 밥을 안 먹었다며 요양보호사에게 소리를 지를 때 대처 방법은 1번. 방금 드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2번.
이미 한 그릇 다 드셨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3번, 다음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4번, 계속해서 식사를 달라고 하시니 제가 너무 힘들어요. 5번, 식사량이 충분하지 않으셨군요. 점점 식사량이 느는 것 같아요. 정답은 3번, 다음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6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이 즐겨 입는 꽃무늬 스웨터를 접었다 폈다 하느라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스웨터를 입고 자자며 다독인다. 2번. 늦었으니 내일 다시 하라고 한다. 3번.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4번. 세탁해 주겠다며 스웨터를 가져간다. 5번. 수건으로 바꾸어주고 계속하게 한다. 정답은 1번, 스웨터를 입고 자자며 다독인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7번. 치매 대상자가 목적 없이 집안에 이곳저곳을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방을 바꾸어준다. 2번, 창문을 열어둔다. 3번, 색칠하기 활동을 하게 한다. 4번, 취침 직전에 운동량을 늘려준다. 5번, 실외 배 코스를 만들어준다. 정답은 3번, 색칠하기 활동을 하게 한다. 3번이 배회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5번 하신 분들은 실외가 아니라 그쵸, 내라고 해야 됩니다. 안에는 배 코스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 28번.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온찜질을 해준다. 2번 발목 부위를 붕대로 감아 압박한다. 3번 발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4번 손상 부위의 뼈에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5번 침대에 눕히고 발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려준다. 정답은 4번 손상 부위의 뼈에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노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은 1번 뇌종양, 2번 당뇨병, 3번 파킨슨병, 4번 사구체신염, 5번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3번 파킨슨병. 3번이 노인성 질병으로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특별히 노인성 질병이 없더라도 장기요양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뇌와 관련된 것들, 머리와 관련된 질병들은 다 노인성 질병에 해당이 되는데, 이 1번처럼 종양, 뇌 종양은요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머지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혈관성 치매, 진전, 파킨슨 이런 것들은요 머리와 관련돼 있는 질병들은 다 대부분 노인성 질병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공부하셔도 됩니다. 문제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저항한다. 이것은 어떤 노인의 심리적 특성인가요? 1번 외향성 증가, 2번 능동성 증가, 3번 경직성 증가, 4번 의존성 증가, 5번 우울 경향 증가. 정답은 3번 경직성의 증가. 3번이 이 보기에서는 정답이 되겠죠. 도전적인 일을 꺼려한다. 새로운 방식 하는데 문제가 있다. 저항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경직성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노인의 심리적 특성 정말 잘 나오니까요. 선생님들 꼭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뉜다. 2번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완료된다.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번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 5번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뭐가 틀렸는지 봐볼까요? 1번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뉜다. 등급은 5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인지지원 등급이 있죠. 그래서 5등급이라고 하셔야 되고 2번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4번은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은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 등급판정위원회가 아니라 1차 판정을 하는 것은 이 방문조사 결과 토대로 하는 것은 공단이라고 해야 됩니다. 공단에서는 1차 판정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등급판정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판정을 한다. 이렇게 순서가 돼야겠죠. 문제 4번.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장기요양 급여 종류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이것은 어떤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인가요? 1번 시설급여, 2번 재가급여, 3번 간병급여, 4번 실업급여, 5번 특례요양비. 정답은 2번 재가급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사례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자의 권리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대상자는 평소에 온돌에서 생활해 왔는데 시설에 입소한 후 침대 생활을 해야 해서 잠이 쉽게 들지 않고 떨어질까봐 불안해한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대상자의 권리가 될까요? 1번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2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모 안에 있는 내용만 봐도 대상자가 편하게 안락하고 지금 편하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침대 생활을 해야 하는데 온도를 쓰고 있으니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안락한 권리가 지금 침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6번. 노인학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학대 예방 교육은 개별 교육으로 진행한다. 2번 장기요양 기관의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이다. 3번 학대를 발견한 즉시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한다. 4번 학대 피해 노인은 요양보호사의 집에서 일시 보호한다. 5번 신고 의무 불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은 2번 장기요양 기관의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이다. 2번이 노인 학대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요양보호사가 시설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시설을 퇴사한다. 2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자문한다. 3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정답은 3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3번이 요양보호사가 시설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요원
장기 요양 요원이라는 거는 요양보호사를 말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상담을 해주고 고충을 들어주고 지원 방법을 모색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8번. 가족이 기저귀 재사용을 강조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가족이 방문하는 날만 재사용한다. 2번 재사용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3번 오염 정도가 적으면 말려서 사용한다. 4번 대상자에게 알리고 서비스를 중단한다. 5번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기록한 후 재사용한다. 정답은 2번 재사용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선생님들 기저귀 젖은 거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하면 환자, 대상자, 어르신에게 안 좋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무해성의 원칙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거절하고 그래도 가족이 강요를 한다 하면은 시설장에게 보고하셔야 됩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9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질병의 경과가 짧다. 2번 완치 후에는 재발하지 않는다. 3번 원인이 명확한 급성 질병이 많다. 4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5번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정답은 5번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5번이 노인성 질병의 특성이 되겠죠.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폐렴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1번은 질병의 경과가 길다 해야 되겠죠. 2번은 완치 후에는 재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재발이 잘 된다. 즉 치료가 잘 안 된다라고 하셔도 돼요. 3번 원인이 명확한 불명확한 만성 질환이 많다. 4번은요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소화기계 변화는 1번 타액 분비 증가, 2번 위액의 산도 증가, 3번 지방의 흡수력 증가, 4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 5번 신맛에 대한 미각 감소. 정답은 4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은 타액 분비가 타액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온 침을 말해요. 감소돼서 입이 잘 마르고 건조해진다. 2번은 위액의 산도가 감소해서 소화가 잘 안 된다. 3번은 지방 흡수력이 감소해서 기름진 거 잘 드시지 못한다. 5번은 신맛에 대한 미각이 증가한다 해야 돼요. 신맛과 쓴맛은요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는 단맛과 짠맛은 단짠 이거는 감소한다 라고 해야겠죠. 문제 11번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호흡곤란, 부종이 나타나는 질병은 1번 폐렴, 2번 만성기관지염, 3번 신부전, 4번 고지혈증, 5번 동맥경화증. 정답은 3번 신부전.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선생님들 심장 수축력이 저하 그리고 부종, 특히 이 부종이라는 말이 키워드예요. 이 호흡곤란 때문에 호흡기계 어떤 질병을 고르시면 안 됩니다. 2번 고르신 분들이 많았어요. 숨쉬기 어렵다, 호흡곤란이 있다, 그쵸? 근데 여기에 문제 정답은 신부전이다. 특히 의존성 부종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종이라는 말, 하지 부종 이런 말이 나오면은 신부전입니다. 신부전 대상자들이 대부분 호흡곤란과 가래, 기침, 조금만 걸어도 숨찬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심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문제 12번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단백뇨가 있다, 2번 배뇨 후 시원하다, 3번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4번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5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 정답은 5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1번은 단백뇨가 있다. 단백뇨라는 거는 전립선 비대증과 상관이 없고 신장, 콩팥에 문제가 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소변입니다. 그리고 2번은 배뇨 시원합니까? 시원하지가 않죠.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 잔뇨감이 있다. 3번 배뇨 횟수가 증가하고 4번 소변 줄기가 굵어지는 게 아니라 가늘어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문제 13번. 좌측 뇌가 손상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전신마비, 2번 언어장애, 3번 좌측 팔다리 마비, 4번 양측 안구 통증, 5번 좌측 얼굴 감각 이상. 정답은 2번 언어장애가 좌측 뇌가 손상된 대상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 이 언어장애를 다른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말을 어눌하게 한다 또는 실어증이 있다 이런 말이 나와도 좌측 뇌 손상으로 인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죠. 좌측 뇌가 손상이 됐기 때문에 3번이 틀렸어요. 반대쪽 우측 팔다리 마비가 생겨야 되겠죠. 그렇죠? 1번 같은 경우는 전신마비, 의식저하 이런 거가 나타날 수 있는 거는 뇌간 손상이에요. 뇌간. 그리고 안구 통증 이거는 이제 뭐 뇌졸중과 상관이 없고 좌측이 아니라 우측 이렇게 5번 더 틀렸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4번. 선망 증상이 있는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는 방법은 1번 마사지를 제공한다. 2번 큰 소리로 대화한다. 3번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4번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5번 식사를 제공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정답은 5번 식사를 제공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이것이 진압력 향상하는 방법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습관으로 바람직한 것은 1번 낮 시간에 일광욕을 한다. 2번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 3번 윗몸 일으키기로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4번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동작을 지속한다. 5번 목에 꽉 끼는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한다. 정답은 2번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 2번이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습관으로 바람직한 것이 되겠습니다. 녹내장의 주된 특징이 앞 상승으로 눈의 압력 상승으로 인해서 안구 통증과 두통 이런 것들 그리고 결국에는 시신경을 손상시켜 영구적인 실명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압이 올라가는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 2번이 정답이죠. 3번 윗몸 일으키기 얼굴에 힘들어가죠. 머리를 숙이고 있어도 안 돼요. 목을 꽉 끼고 있는 목폴라 이런 거 입어서도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낮 시간 동안 일광욕을 하는 거 햇빛은 자외선이 눈에 직접적으로 많이 닿는 거는 또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 강한 시간에 일광욕은 좋지가 않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16번.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은 1번 장기 기억력이 좋아진다. 2번 자신의 우울증을 자각하기 쉽다. 3번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4번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5번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정답은 4번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3번을 고르신 분들이 있고요. 5번을 고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1번부터 볼게요. 장기 기억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 둘 다 안 좋아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2번은 자신의 우울증을 자각하기 쉽다 아니죠. 자신도 내가 우울증인지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노인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방치되기 쉬워 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내용들이 책에 나왔잖아요. 3번은 무기력은 맞지만 흥분이라는 말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이 쭉 나타나고 활동하지 않는 것이 우울증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문제 17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1번 산소 공급, 2번 혈액 투석, 3번 심폐소생술,
4번 항암제 투여, 5번 기관지 확장제 투여. 정답은 1번 산소 공급만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대상자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썼더라 하더라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문제 18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번 체온 상승, 2번 변실금 증가, 3번 소변량 증가, 4번 근긴장도 증가, 5번 피부 발적 증가. 정답은 2번 변실금 증가. 2번이 임종,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채워주셔야 된다 이런 거죠. 1번 체온이 상승된다 하면 안 돼요. 떨어지고 차가워져요. 소변량도 감소해지고 근긴장도도 풀리고요. 감소되고요. 피부 발적이 안 되죠. 발적은 이제 빨갛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파랗게 해서 감소라고 해야 됩니다. 문제 19번. 요실금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은 1번 변기를 차갑게 하여 요의를 자극한다. 2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소변량을 줄인다. 3번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조절한다. 4번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5번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주어 방광을 자극한다. 정답은 4번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4번이 요실금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실금이 뭡니까? 자신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갔을 때 아예 다 비워져 버리면 나올 소변이 없기 때문에 팬티에 젖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누를 때 너무 세게 누르면 방광에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2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고 A, 그리고 먼저 입히는 쪽 B는 어떻게 될까요? 자, 선생님들 한번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왼쪽 편마비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 먼저 벗기는 거는 벗건이잖아요. 건강한 쪽, 그러니까 오른쪽 먼저 벗기고 그 다음에 입히는 거는 임마 했죠. 그래서 마비된 쪽 왼쪽을 입힌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때 많이 하는 게 벗건 임마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옷 입히는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요즘은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보는 게 자주 나옵니다. 이게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1번. 엎드린 자세에서 등 근육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가 바른 것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그림을 보시고 베개, 타월의 위치가 옳은 것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 머리 쪽을 받쳐주시면 되겠죠. 아마 이게 양쪽으로 수건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부 쪽, 배 쪽에 하나 베개 놔두시고 그리고 발등에 수건이 말려져 있거나 쿠션이 있어야 대상자 이 복이라 그러죠. 누워있는 엎드려 있는 자세, 이 자세할 때 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22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울 때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 다라 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한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다.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라.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자, 선생님들 휠체어에서 자동차에 태우는 순서대로 올바른 것을 번호를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번. 먼저 라.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가까이에 놓는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켜 세우고요. 두 번째. 그 다음 엉덩이 먼저 자동차 시트에 넣어서 앉히고요. 그 다음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더 깊숙하게 안전하게 넣어준다 해서 가가 네 번째가 되겠네요. 그래서 나라 다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은 경사로를 내려갈 때 이동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지팡이 먼저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번 지팡이 먼저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번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 5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정답은 2번 지팡이 먼저, 마비된 쪽이 먼저 내려가야 돼요. 내려갈 때는. 그래서 오른쪽 편마비니까 오른쪽 다리, 마지막 건강한 다리 왼쪽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문제 24번. 대상자를 도울 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2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번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4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5번 배설물을 처리하기 전과 후에 손을 씻는다. 정답은 3번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3번이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면 비뇨기계 감염이 생기니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1번, 그 다음에 4번, 5번은 감염을 예방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2번은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은 요실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5번. 껍질을 벗긴 감자가 누렇게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은 1번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한다, 2번 밀폐 봉투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한다, 3번 표면에 식용유를 발라 냉장실에 보관한다, 4번 물을 뿌린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채소실에 보관한다, 5번 감자와 키친타올을 번갈아 층층이 쌓아 올려 실온에 보관한다. 정답은 1번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한다. 1번이 껍질을 벗긴 감자가 누렇게 변하지 않도록 하는 보관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26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가벼운 숟가락을 준다, 2번 음식을 모두 섞어 제공한다, 3번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해준다, 4번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 위에 둔다, 5번 그릇은 대접보다 접시를 사용한다. 정답은 3번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해준다. 3번이 치매 대상자를 식사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번 가벼운 숟가락 안 좋죠. 무게감이 있고 두꺼운 손잡이가 있는 숟가락을 제공한다. 2번 음식을 모두 섞어서가 아니라 하나씩 순서대로 주시면 되겠고요. 4번은 이렇게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되겠죠. 다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도 그릇은 대접보다는 접시 사용한다? 아니죠. 그래서 3번 빼고 다 틀렸습니다. 문제 27번.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 자극 훈련은 1번 탬버린 흔들기, 2번 동물 그림 찾기, 3번 숫자 따라하기, 4번 내 건강 일기 쓰기, 5번 직선 따라 그리기. 정답은 4번 뇌 건강 일기 쓰기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 자극 훈련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문제 18번. 시각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2번 몸짓과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3번 대상자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4번 대상자와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이야기한다, 5번 신체 접촉을 하면서 요양보호사가 왔음을 알린다. 정답은 3번 대상자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9번.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목을 움켜잡고 괴로운 표정을 지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2번 5cm 깊이로 눌리도록 가슴을 압박한다. 3번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를 유발하여 음식물을 꺼낸다. 4번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한다.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상복부를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상복부를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5번이 바로 이렇게 식사하던 대상자가 목을 움켜잡고 질식이죠. 기도폐색이라고도 합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하임리법이라고도 했죠.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1번 현대 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 부양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2번 세대 간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 3번 독거노인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4번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5번 빈둥지 증후군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답은 4번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4번이 현대 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 원칙은 보기를 잘 보세요. 먼저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어떤 노인복지 원칙인가요? 1번 독립의 원칙, 2번 평등의 원칙, 3번 보호의 원칙, 4번 존엄의 원칙, 5번 자아실현의 원칙. 정답은 5번 자아실현의 원칙이 정답이 되겠죠. 보기에서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한다 이런 말 나오고요.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자아실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다음에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을 하고 그 다음 서비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할 것인지 결정하는 거죠.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갈 내용은 1번 서비스 방법 개발, 2번 서비스 기관 안내, 3번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4번 서비스 개입 계획 설정, 5번 공식 비공식 자원 발굴. 정답은 3번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가 이 네모 안에 가로 안에 들어갈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기관 A와 역할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의료기관은 이용자 대상 학대 예방 교육을 한다. 2번 경찰 관서는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한다. 3번 법률기관은 현장 조사 시 동행 협조를 한다.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사례 신고 접수를 한다. 5번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학대 피해 노인 후견인 지정을 한다. 여기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사례 신고 접수를 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거는 팁인데요. 노인학대 문제에서 이런 유관기관이 나오면요. 대부분 95% 이상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답이 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문제 5번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장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있다. 2번 보험급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3번 산업재해로 퇴직할 경우 보험급여는 중단된다.
4번 법으로 보장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이다. 5번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 정답은 5번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는 없다. 5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장 내용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은 양도할 수 없다 해야 되겠죠. 2번은 세금 부과 안 됩니다. 3번은 퇴직할 경우 중단되지 않죠. 4번은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 또는 5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번 빼고 다 틀렸네요. 문제 6번. 대상자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고열과 인후통이 있어 독감이 의심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번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2번 독감 예방 접종을 한다. 3번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한다. 4번 가글액으로 입안을 헹군다. 5번 사용하던 물품을 소독한다. 정답은 1번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어떤 분들은 2번을 골라주셨는데 이 문제 보시면 이미 요양보호사가 독감에 걸린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는 일주일간 업무를 중단한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독감 예방접종은 미리 맞는 거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는 맞으면 안 되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7번.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질병은 1번 신장염, 2번 요로감염, 3번 알레르기성 비염, 4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5번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정답은 4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이 정답이 되겠죠. 이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굴이나 어패류, 오염된 음식, 잘못 먹어서 이렇게 생기는 건데 전염력이 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독감은 일주일 정도 업무를 중단하세요 라고 했지만 노로바이러스는 2에서 3일간은 업무를 하지 말고 일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 다음 뭐 조리도 2에서 3일간은 음식을 조리해서 먹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에서 3일이라는 숫자를 좀 기억해 주세요. 문제 8번.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호흡기계 변화는 1번 폐활량 증가, 2번 섬모운동 증가, 3번 폐포의 탄력성 증가, 4번 기침반사 감소, 5번 기관지내 분비물 감소. 정답은 4번 기침반사 감소가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 호흡기계 변화가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인데요. 5번 하신 분들이 종종 있으셨어요. 기관지 내 분비물이 감소됐다? 아니죠. 증가가 되는 겁니다. 증가. 그래서 입안에 가래라던가 그런 분비물들이 많아져서 기존의 염증, 기관지 염증이 잘 생긴다 이렇게 했어요. 감소됐다는 표현은 좋은 뜻이에요. 그렇죠? 1번은 폐활량이 감소됐다라고 해야 되고 2번 섬모 운동도 감소됐다라고 해야 되죠. 3번도 탄력성이 감소되어서 조금만 이제 걸어도 숨 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9번. 대상자가 안정시 떨림 증상이 있고 무표정하며 자세가 불안정할 때 의심되는 질병은 1번 파킨슨병, 2번 중이염, 3번 고지혈증, 4번 알츠하이머병, 5번 갑상생 기능 저하증. 정답은 1번 파킨슨병이 안정시 떨림 증상이 있다. 이게 파킨슨 문제 나올 때마다 아주 잘 나온 키워드예요. 가만히 있어도 손발이 떨리고 그렇죠? 그리고 근육이 경직되어 있어 얼굴이 무표정하고 이것은 파킨슨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 10번.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묽은 혈변, 2번 전신성 수포, 3번 얼굴 소양증, 4번 발작성 기침, 5번 몸의 균형 상실. 정답은 5번 몸의 균형 상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뇌졸중의 증상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5번은 뇌졸중, 몸의 균형이 상실돼서 비틀거린다. 그렇죠. 이런 표현이 나죠. 운동 실조증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녹내장으로 뿌옇게 혼탁해지는 눈의 부위는 1번 망막, 2번 각막, 3번 황반, 4번 홍채, 5번 수정체. 정답은 2번 각막이 녹내장으로 뿌옇게 혼탁해지는 눈의 부위가 되겠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고, 어떤 분들은 5번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수정체가 뿌옇게 된다. 이거는요, 백내장의 경우 수정체가 뿌옇게 된다 해서 녹내장과 백내장이 뿌옇게 되는 부위가 달라요. 그래서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12번. 여성 노인의 성적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궁적출술은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번 질 분비물 증가로 성교시 통증이 없다. 3번 유방절제술을 받으면 성기능이 감소한다. 4번 항염증성 약물을 복용하면 성욕이 증가한다. 5번 알코올 과다 섭취는 오르가즘을 빨리 느끼게 한다. 정답은 1번 자궁적출술은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번이 노인의 성적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2번 통증이 없다 아니죠. 있겠죠. 3번 유방절제술 이것도 역시 성기능과 관련이 없어서 감소한다는 틀렸습니다. 4번 항염증성 약물을 복용하면 성욕이 증가한다. 이게 아니라 파킨슨 약물이 성욕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성기능까지는 증가시키지 않는다. 네, 아무튼 성욕을 증가시키는 것은 항파킨슨 약물입니다. 자, 그다음 5번은 알코올을 과다 섭취 너무 많이 취했어요. 그러면 오르가즘을 잘 못 느낀다. 남성은 발기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 1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침상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왼쪽에 선다. 2번 오른손에 식사 보조 도구를 끼워준다. 3번 쿠션으로 오른쪽 상체를 지지해준다. 4번 입 안에 왼쪽에 음식을 넣어준다. 5번 식후 입 안에 왼쪽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식후 입안에 왼쪽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5번이 정답이죠. 왼쪽 편마비니까 우리가 왼쪽을 더 많이 신경 써주셔야 돼요. 지금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라 그래서 2번을 고르신 분들이 있는데 오른손에 식사 보조도구를 끼워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건강한 손에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쓰는 보조도구를 끼워줄 필요가 있나요? 건강한 손은 일반 식기구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식사 보조 도구는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5번 빼고 다 틀렸습니다. 문제 14번. 치매 대상자가 최근 들어 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밤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2번 지퍼가 있는 옷을 입게 한다. 3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4번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 간이병기를 대준다. 5번 보호자와 유치도뇨 간 삽입에 대해 의논한다. 정답은 3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저귀를 채우시면 안 돼요. 치매 대상자. 그 다음에 2번 지퍼가 있는 옷은 치매 대상자에게 옳지 않죠. 4번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 간이병기를 대준다 이거 하신 분들이 있는데 간이병기는 못 걸어 다니고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에게 쓰는 보조도구예요. 그래서 침상 배설에서만 사용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5번 보호자와 유치도뇨 간 삽입에 대해 의논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3번 빼고 다 틀렸습니다. 문제 1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오른팔 머리 왼팔 2번 머리 오른팔 왼팔 3번 머리 왼팔 오른팔 4번 왼팔 머리 오른팔 5번 왼팔 오른팔 머리. 정답은
1번 오른팔, 머리, 왼팔이 정답이 되겠죠. 우선 오른쪽 편마비니까 벗기냐 입히냐 빨리 보셔야죠. 입힌대요. 그러니까 입힌다는 어디부터? 마비된 쪽부터 임마라고 했죠. 뭐 임마라고 이렇게 외우라 했죠. 오른쪽 먼저 단추가 없으니까 머리는 항상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쪽이 마지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6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빠르게 반동을 이용하여 이동시킨다. 2번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3번 신체 작은 근육을 사용하여 들어 올린다. 4번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 이동시킨다. 5번 무릎을 굽히고 양 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정답은 5번 무릎을 굽히고 양 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5번이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면서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번은 빠르게 반동 이런 거 안 좋아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2번 두 발을 벌려야죠. 좁히시면 안 됩니다. 3번은 큰 근육을 사용해라. 4번은요 가까이 거리를 두지 말고 가까이에서 잡아라 이렇게 해야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양팔을 몸에 평행하게 둔다. 2번 대상자의 머리를 왼쪽으로 돌린다. 3번 오른발을 왼발 위에 올려놓고 몸통을 돌린다. 4번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5번 돌려 눕힌 후 엉덩이를 앞으로 이동시켜준다. 정답은 4번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4번이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18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방바닥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를 볼게요. 가,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나,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한다. 다,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라,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지금 방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 가나다라 옳은 번호를 순서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번 라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라가 제일 먼저 됐는데요. 이 라가 제일 앞에 온 게 5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5번 찍고 바로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자 다른 것도 한번 봐볼게요. 그 다음에 다가 두 번째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한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가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세 번째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한다 해서 휠체어로 옮겼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라타 가나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문제 19번 다음 그림과 같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대여받은 배해감지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1번 배해감지기는 물에 세척하여 사용한다. 2번 배해감지기는 3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한다. 3번 매트형 배해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 4번 위성 항법장치형 GPS형 배해감지기는 현관 앞에 둔다. 5번 배해감지기가 오작동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다. 정답은 3번 매트형 배해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 배해감지기는 물로 세척하시면 안 됩니다. 고장 날 수 있고요. 배해감지기는 그리고 5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성 항법 장치 이거 GPS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머니나 대상자가 직접 가지고 다니는 위치 추적기예요. 그래서 현관 앞에 두는 거는 매트형 배해감지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5번 배해감지기가 오작동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20번. 대상자를 도울 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번 장갑을 착용하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2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를 분리하여 세탁한다. 3번 생선을 만진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4번 혈액이 묻은 물품을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군다. 5번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사용한다. 정답은 5번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사용한다. 5번이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저분하죠. 일회용은 일회용이니까 한번 사용 버리셔야 되는데 또 사용하면은 감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요. 감염을 예방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문제 21번. 콘센트에서 전기 코드를 빼던 대상자가 감전으로 쓰러졌을 때 우선적인 대처 방법은 1번 전류를 차단한다. 2번 인공호흡을 한다. 3번 손에 화상 자국이 있는지 만져본다. 4번 어깨를 두드려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5번 대상자가 잡고 있는 전기 코드를 제거한다. 정답은 1번 전류를 차단한다. 1번이 감전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우선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22번.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1번 습도는 80%에서 90% 유지한다. 2번 채광은 직사광선 이용을 하고 3번 난방, 전체 난방보다 국소 난방을 이용한다. 4번 환기는 하루에 3번, 2-3시간 간격으로 문을 열어둔다. 5번 온도는 여름철에 16도에서 18도, 겨울철에는 25에서 27도 유지한다. 정답은 4번 환기는 하루에 3번, 2-3시간 간격으로 문을 열어놓으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3번. 식사를 거부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약물의 부작용인지 확인한다. 2번 모든 음식을 섞어서 갈아준다. 3번 식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4번 음식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5번 본인의 식사를 직접 준비하게 한다. 정답은 1번 약물의 부작용인지 확인한다. 1번이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거부할 때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든 음식을 섞어서 갈아주면 안 되죠. 식사는 이유, 우리 치매 대상자한테는 이런 이유를 물어봤을 때 적절한 대답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틀렸죠. 그리고 4번은 음식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죠.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하루 종일 달라고 안 하면 굶어야 되잖아요. 안 좋고요. 그리고 5번도 우리 치매 어르신이 식사를 직접 준비하는 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로 인해서 입맛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문제 24번. 치매 대상자에게 다음 그림과 같은 인지자극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인지 기능은, 자, 보기를 보면요. 왼쪽과 똑같이 오른쪽 빈 표에 도형과 숫자를 넣으세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인지 기능이 향상될 수가 있냐? 1번 진압력, 2번 친화력, 3번 주의력, 4번 계산력, 5번 공감력. 정답은 3번 주의력이 되겠죠. 그림을 보면서 똑같이 주의 집중을 해서 그려 넣는 거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인데, 진압력 하신 분들도 좀 있었어요. 진압력은 시간 개념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날짜라던가 요일이라던가 계절, 아침, 저녁 이런 말들이 나오면 진압력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 25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는 1번 제가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2번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3번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4번 자꾸 이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같이 일하기 불편해요. 5번 한두 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정답은 4번 자꾸 이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같이 일하기 불편해요.
4번이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가 되겠어요. 어떤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솔직하게 표현한 거. 불편해요, 걱정돼요, 힘들어요,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4번 빼고 다 틀렸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6번.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유지한다. 2번 머리 밑에 딱딱한 받침대를 대어준다. 3번 안정을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긴다. 4번 옷의 단추를 풀고 옆에서 조용히 관찰한다. 5번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팔을 붙잡아 준다. 정답은 4번 옷의 단추를 풀고 옆에서 조용히 관찰한다. 4번이 경련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단추라던가 넥타이라던가 벨트라던가 뭐 신발, 양말 이런 거를 벗겨놓고 편하게 경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막 팔을 잡아준다던가 또 입에 수건이라던가 딱딱한 어떤 막대기라던가 이런 걸 또 물리면 안 되고요. 기도를 이렇게 젖힐 필요는 없죠. 그리고 2번은 딱딱한 받침대가 아니라 부드럽고 푹신푹신한 쿠션이나 베개 이런 받침대를 대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옮기시면 안 됩니다. 가능한 한 장소가 안전하다면은 옮기시면 안 돼요.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7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를 시행하는 순서는 1번 전원 켜기, 전극 패드 부착, 제세동 시행, 심장 리듬 분석. 2번 전원 켜기, 전극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3번 제세동을 시행하고 전원 켜고 전극 패드 부착, 그다음에 심장 리듬 분석. 4번 전극 패드 부착, 전원 켜고 제세동 시행, 심장 리듬 분석. 5번 전극 패드 부착,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여기에서 옳은 순서는요. 정답은 2번 전원 켜고 전극 패드를 부착하고 심장 리듬을 분석한 다음 제세동을 시행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